It's not a game, why you playing with me? You could double back, lose track, try and hang with me. It must be in my veins, something you can't tame. Cause I break the chains, can't control me. I got the power, I got the keys. Cause I break the chains, they try to hold me. I'ma push back, just wait and you'll see. 네, 오늘도 실크로드 실력 있는 크리차인 되는 길 녹음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되게 현장감 있는 오늘 라디오 녹음을 하게 됐는데 인사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운드로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착석해서 조용한 곳에서 하려고 하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늘이 결정이 너무 됐습니다. 예뻐요. 네. 일단 뭐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써니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ME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써니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 OME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제 곧 이제 스티커도 제작해서 굿즈로 나올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쇼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웅변을 하시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열쌤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은 운전하고 있는 최 기사입니다. 네. 현재 이직 및 취업 컨설팅 기업 빌드업의 대표 최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멘토링 연구소장 윤성화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진로교육, 경제교육, 창업교육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무려 이전까지 저희가 실크로드 방송이 올라간 걸 보니까 네, 벌써 80화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효과음도 나고 좋네. 뭔가 내 말 앞에 이렇게 사운드가 깔아주는 것 같아요. 타이밍도 적절하게. 네. 효과가 몇인 줄 알겠지? 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시작할 때 한 100화는 해보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지금 아마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게 83화를 녹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100화가 얼마 안 남았어요. 좋습니다. 좋다. 상반기면 100화 닿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진짜. 상반기 안에 100화 달성할 수도 있겠다. 이야. 100개 특집 하나요? 그쵸? 100개 특집은 좀 특별하게. 게스트를 불러자. 좋다. 그러면 그런 거 있죠. 그 공룡 방송처럼 라이브도 좀 키고. 재밌다. 제주도 연결해요. 제주도 누구 있어요? 우리 초대 멤버 네. 조기쁨 목사님. 네. 초대 멤버가 지금 제주도 가 계시는데 동굴 목소리. 안 그래도 현장감. 지금 페이스북으로 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그분 노래도 하실 수 있고 설교도 하실 수 있고. 좋다. 아멘입니다. 아직도 기억나. 그분 그때 전도사님일 때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전도사님일 때 내가 그 주제가 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막 둘러서 또 말하는 거야. 그거는 성경적 원리를 뭐라고 그래서 마셔도 되냐고 안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하는 게 따라서 목사님한테 불려간다고. 결국 대답 안 하고 도망가셨죠. 저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완전 초반이죠. 네, 맞아. 거의 완전 초반. 한 2화 3화 정도에 맞아요. 완전 나왔던 초반. 주제였는데. 그렇구나.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지금 차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의도 한강공원을 목적지로 해서 가고 있고 아마도 한강공원의 바람소리와 함께 녹음을 하지 않을까. 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묻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러면 차 안에서 뭐 이제 풍경 보면서 하는 거지. 가서 결국 안 내리고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계속 돌고 그냥. 정말 우리 오늘 대열쌤은 체기사로서의 역할을 엄청 열심히 하시다가 자기소개 했던 것처럼 결국 기사로 끝나나요?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다음에 여기 그 차에다가 맞아요. 촬영할 수 있는 거 좀 네. 달아놓고 하면 재밌겠다. 유튜브로도 굉장히 날 수 있고 좋을 것 같네. 다음에 한번 기획해서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고프로 사나요? 또 사야 돼. 장비가 멘토님이 안 사시면 제가 사나요? 자비로 살지도 몰라요. 아 근데 왜 제가 사면 대여료 드릴 거예요. 한번 빌릴 때 얼마씩 이렇게? 네. 어. 시가 좀 알아보고. 아 근데 왜 경제 스쿨 들이면서 자꾸 소비가 많아지세요? 투자죠, 투자. 그러니까 제가 투자의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 할 말이 없네. 투자라고 해버리니까. 실제로 가계부에 넣을 때도 투자 이러고 넣어요. 아 근데 요즘은 진짜 영상 장비, 뭐 촬영 장비는 그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요즘 전문가들 너무 많으세요. 참 이게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좀 사용법을 좀 익혀놓고 진짜로 한번 구매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우리 써니님께서 가져오셨는데 네, 주제가 뭐 간략하게 어떤 거에 대한 거였죠? 오늘의 주제는 관계에 대한 거였는데요. 아 관계? 네. 그래서 관계 진로와 관계를 좀 연결시켜서 몇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관계 이런 네. 거에 대한 거죠. 네. 뭐 비슷한 내용으로 녹음을 해본 적도 있긴 한데 참 이거는 오.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끝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케바케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창 뭐 이 관계 교육을 할 때도 교육 커리큘럼을 정말 거의 완성도 있게 가져갔는데도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강의는 또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새로운 강의를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방법은 꼭 통하는 것 같다라는 공통분모에 대한 부분이 불변의 생기고, 어떤 네, 그렇죠. 법칙. 그게 생기고 여기부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구체적인 질문은 뭐 선임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 일단 전체 인트로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사람한테 가장 실망하는 순간, 가장 최근에 겪어봤던 사람한테 좀 실망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떨 때 좀 실망감을 느끼시는 편인가요? 뭐 생각나시는 분부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너무 완고하게 자기만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특히나 약간 신앙 안에서가 더 두드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뭐 저랑 알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뭐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을 내셨거든요. 혼나셨어요? 네, 창업한다고? 갑자기 네,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이전에는 이제 사역자였으니까 너가 지금 사역을 버리고 이렇게 외도를 하는 거다. 외도? 와. 너의 그 본 그 업으로 돌아와야 된다. 약간 사명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전혀 어떤 얘기도 안 먹히시더라고요. 뭘 얘기하든 다 핑계이고 변명처럼 들려져서 결국엔 제가 그냥 이분을 이해시키는 거 정말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게 참 되게 난감한 것 같아요. 제가 10년째 듣고 있는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참 이게 자기 주장이 확고한 거랑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을 정도로 아집이 생긴 거랑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자기 주장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경청이 없는 자기 주장은 이게 맞아요. 참 애매한 것 같아. 좋습니다. 네, 일단 쇼이님은? 저는 사실 요즘 최근에 그렇게 누구한테 실망해 본 적이 없어서 뭘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그럼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사람에게 좀 실망할 것 같다 라는 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신뢰관계인 것 같아요. 신뢰.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모습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한결같은 모습이나 늘 보여지는 모습에서 보여지는 태도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런 약속은 되게 잘 지킬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크게 반하게 될 때 뭐 혹은 우리 둘이 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이 가십거리처럼 이슈처럼 이야기한다던가 전달하는 거. 네네. 근데 그게 전달해도 되는 주제가 있고 사실 뭔가 안 해도 되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남의 그쵸.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굳이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은 퍼뜨리되 뭐 나쁜 일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묻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뭔가 예를 들면 제가 뭐 되게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들이나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막 아무렇지 않게 걔 그런 거 요즘 고민이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러면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난 또 궁금한 게 저런 경우에 그 사람이 말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람한테만 얘기했던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소스가 걔밖에 사람이 없구나. 나오면 걘 거죠. 그런 경우는 정말 크게 실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비밀인데 하면서 한 5가지의 종류로 5명한테 뿌려보면 테스트. 그래 이 5개 중에서 어떤 게 소문나는지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잡았다 이놈. 근데 좀 실망하긴 하겠다. 좀 믿었던 사람이라서 그런 속 깊은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겪어봤어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두 A와 B와 그런 일이 생겨서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는데 정황을 살펴보니까 A는 나는 B한테만 말했는데 그게 퍼졌어가 돼서 그 B라는 친구를 이제 오인하게 된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A라는 친구가 다른 C, D한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까먹은 거야? 잘 까먹은 거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사실. 그리고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진짜 되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매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면서도 어렵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본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자기가 전달하는 이야기에 그 작은 씨앗에서 살이 계속 붙는 거예요. 스토리텔러. 네, 그래서 들은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달라. 맞아. 그 뭐가 진실인지 아무도 몰라. 얘기를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다 아는 얘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한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가님의 기질을 타고나신 거 아니에요? 쏟았으면 잘할게요. 요즘 취미생활 해야 되잖아요. 허언증. 만인의 취미가 되고 있어. 근데 저 지금 약간 제가 실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잘하고 있나라고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참 이게 그래서 뭐 칭찬은 널리 퍼뜨리고 뭐 안 좋을 것 같은 말은 안으로 삼키는 게 제일 맞는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이런 자극적인 소재나 어떤 상대방이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거리를 꺼내야만 이 상황에서 내가 주목받을 것 같은 맞아. 이런 마음을 좀 못 지키나 봐요. 어릴 때부터 뭐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맞아, 그 순간을 즐기는 그 마음 때문에 맞아. 아닌 얘기를 덧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바뀌더라고 사람이. 맞아.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일 뿐인데. 그런데 이제 그 찰나를 자꾸 느끼기 위해서 자꾸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써니님은 뭐 없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많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둘 다 어떤 직장 다니는 거야? 좋은 직장인데? 비밀로 하겠습니다. 전 자기소개할 때 밝혔나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애정을 쏟는 만큼 그만큼 기대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뭔가 그 사람도 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감정의 크기가 다르다고 느껴질 때 좀 서운함과 동시에 실망감도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정의 크기. 야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있나? 감정의 크기를 어떻게 알지? 뭐 미묘하지만 정말 마지막에 뭔가 제가 사람과 인연을 잘 끊는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손절하게 되는? 네, 손절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다 그런 케이스였어요. 뭔가 나만 뭔가
연락을 더 자주 하고 더 많이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경우들? 나는 막 많이 챙기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일 때. 그쵸. 근데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 본 건 아니라서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순간에 되게 서운하니까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이제 근데 실망감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이게 뭐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듣고 그럴 것 보니까. 같긴 해요. 자, 일단 뭐 하다 보니 저희는 한강에 도착했는데 오. 이거를 그러면 일단 나가면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그러니까 그냥 녹음할 동안은 창문 열고 아, 차에서 할까요? 차에서 하고 좋습니다. 저희 한강 못 보고 가는 거 아니겠죠? 가는 거 아니죠? 말 그대로 드라이브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좋다. 한강 공원만 찍고.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오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저기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방송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렇죠. 참 이게 이런 날씨에 안에서 녹음하고 있으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4명만 움직이고 마스크 다 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실망한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참 위로받았다, 이 사람 때문에 참 살맛이 난다, 이런 경험을 언제쯤 하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좀 배품을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언제 받으시는지 뭐 생각나시는 분부터? 저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해줄 때 뭔가 난 지금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궁금해 해주고 나를 뭔가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데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궁금해한다는 게 뭐 밥 뭐 먹었어 이런 거? 아침 뭐 먹었어? 점심 뭐 먹었어? 저녁 뭐 먹었어? 내일은 뭐 먹을 거니? 호구조사 아닙니까? 어디 살아? 전화번호 뭐야? 그 예를 들면 뭐 그런 건가? 내가 요 미묘한 뭔가가 바뀌었는데 그걸 좀 잘 알아채주는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뭔가 같이 뭔가를 봤다거나 뭔가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상황을 알았을 때 그때 너는 어떻게 느꼈어? 뭐 어떤 생각을 했어? 그런 뭔가 생각들? 감정들을 물어봐 줄 때? 야, 근데 되게 수준 높은 대화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공감 잘해주는 사람 만나면 써니님은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쵸. 보통 공감을 제일 잘 한다라고 할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냥 그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보통 상대의 감정을 그 말 안에서 읽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이제 써니님은 대화하거나 같이 생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공감을 잘하는 사람과 있을 때 가장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 역시 상담학 석사님이야. 하기가 헛되지 않았다. 요즘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맨날 하는 게 공감과 소통입니다. 자, 그러면 초이님은? 저도 비슷하긴 한데 저는 조금 더 인정의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노력이나 뭔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알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 자체로 인정해줄 때 너가 선택한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그건 잘 되고 있어? 물어봐주고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그거에 대해서 뭐 너가 이만큼은 이렇게 노력해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던가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그럴 때는 아주 신이 나서 감사 제목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좀 아끼게 돼. 너무 자주 하면 역효과날 수도 있어요. 이게
내성이 생기지 모를까봐 한참 이렇게 아껴놨다가 특히 저희 대표님은 제가 아주 잘 못하다가 한 번 잘할 때 크게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한 번 바닥을 짚고 올랐기 때문에 더 배로 기쁨이 아, 그치. 이게 바로 저평가된 휴식을 성장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제가 그걸 잘해요. 사람도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양보다는 늘 저평가받고 살아왔구나. 나한테 와서 고평가 주식으로 바꿔주자. 이런 마음으로 우량주가 되자! 명언이다. 그다음에 배당 좀 많이 주세요. 배당 5%? 네, 그러면 대표님은 네. 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에서 되게 위안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뭔가를 내가 해서 그거에 대한 약간 이런 성과보다 뭐 그냥 쭉 지나가는 말 있잖아요. 뭐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 뭐 힘내 이런 말이 사실 최근에는 되게 별거 아닌 말인데 저한테는 되게 위로나 위안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닌 말이 그렇게 위안이 된다는 거는 듣는 귀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말을 들어도 진짜 자기의 긍정으로 변환시키는 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쌓이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칭찬을 해줘도 칭찬으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는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힘내하면 그렇게 건성으로 말할 것 같은 말하지 마. 맞아. 이런 사람 있어. 너나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어떡하네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힘내라고 툭 던지는 건 나의 힘듦을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얘가 상처가 되게 깊구나. 그러면 힘내란 말도 되게 조심스럽게 맞아요. 하게 돼요. 그 말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못 꺼내겠는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맞아요, 진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멘토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멘토님 때문에 제가 제대로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줄 때 예전에는 진짜 뭐 개차반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답게 산다. 저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게 뭐 오래 걸렸지만 뭐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렸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했던 일들이 공부해서 남 주는 이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를 느낄 때 그럴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느끼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비전인 것 같아요. 자기 한 방향을 잘 잡고 있어야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 클로징 멘트 같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편집하셔야 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도 한번 들어볼게요. 써니님께서 오늘 한 4-5가지 정도 질문을 좀 네. 많이 가져오셨는데 맞아요. 질문을 던져주시고 네. 저희 패널들의 생각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취업 전과 취업 후에 인간관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혹은 달라져서는 안 되는 부분,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가져왔는데 딱 뭔가 생각나는 예시로는 교회 안에서의 그 인간관계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회생활이잖아요. 네.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같아서도 크게 달라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질문입니다. 야, 근데 좀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일단 조직의 특성을 보면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고 그 사회는 조직생활을 하는 곳이라서 어떤 그 태생 자체의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영리적인 곳과 학교와 직장으로 바꿔볼까요? 학교와 직장. 그래도 비슷하죠. 근데 뭐 일단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봅시다. 일단 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차이가 있어야 되고 또 뭐 다르지 않아야 될 거가 있으면 뭐가 다르지 않아야 되는지 혹시 뭐 써보신 분들 있으면 먼저 얘기해 볼까요?
뭔가 교회 안에 인간관계와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일단은 그런 착각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달라져야 하는 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은 교회에서 많이 받잖아요.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고 위로도 받는 입장일 때가 훨씬 더 많은데 물론 리더들의 입장에서도 또 교역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채워지는 것들에 만족하고 있다가 직장 생활에 가서 또 받으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몸에 배서 누군가로부터 자꾸 받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는 달라져야 하는 점이 아닌가. 받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 네네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챙겨주겠지,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먼저 알려주겠지 라던가 마치 학교인 것처럼 뭐 혹은 진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청년 생활이 돼서도 청년부 안에서도 학생부나 주일학교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케어를 해주니까 맞아. 뭔가 직장에 가서도 내가 막내인데 날 당연히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지 않나.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 번씩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업무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일 때 이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하고 여기부터는 혼자 해봐라고 하는 부분이 공존해야 되는데 교회에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대신 해줄게 이렇게 되고, 그치.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그걸 챙겨주는 몇몇 안 되는 리더들한테는 너네가 다 섬겨야 돼 이렇게만 가다 보니까 맞아.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생김을 받았던 방금 말했던 그런 파트는 너무 받는 데 익숙해서 내가 뭔가를 안 시켜도 해야 되는구나를 모르고요. 리더인 애들은 오히려 거기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호구처럼 취급을 당해요. 네, 그냥 당연히 네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다 할게요, 뭐 저한테 주세요 하다 보니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내 일이 아닌 것까지 다 떠맡아서 맞아. 말 그대로 호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양쪽이 다 극단적으로 맞아요. 있는 모습이 딱 교회의 청년들인 것 같아요. 또 대열상담 들어볼까요? 약간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 보니까 쓰는 언어 표현이나 사실은 주제도 분명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나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교회에 있는 친구들, 특히나 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실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신앙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약간 아싸가 되는?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은 한두 번 이제 얘기하다 보면 쟤는 무슨 나하고 전혀 주제가 맞지 않아 이렇게가 돼버리니까 맞아. 자동으로 좀 배제가 되고 그게 왜 잘못된 건지를 조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꼬집어 준다면 이제 순서나 어떤 표현의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초반에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대화도 한번 해보고 뭐 되게 밥은 맛있었냐, 뭐 날씨 좋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건데 맞아요. 그치. 대부분 주의 군사들이 만나면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죠? 처음 대면인 선배한테 가서 우리가 왜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적인 교감의 순서도 되게 필요한데 이걸 너무 전체를 신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와 다르게 벽을 오히려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게 많다고 느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면은 뭔가 대화가 안 된다, 너무 종교적이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좀 주제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혼자 놔두고 싶어 하는 약간 이런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맞아. 좋습니다. 네, 일단 써니님은 저도 지금 나왔던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양극단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그 뭔가 중간 지점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약간 쟤는 좀 이기적이야. 약간 이렇게 아, 배척당하는 맞아.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은?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 교회에서 평판이 좋으려면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치. 교회를 열심히 하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아. 맞아. 아, 참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럴 만한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생활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조직 어떤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다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없죠. 맞아. 정말 사회 안에서 정말 그런 흐름에 따라서 편승하던가 아니면 여태까지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본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맞아. 그런 경우들이 사실 그 중간보다 조금 더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요즘 그래도 저희 교회 안에서 봤을 때 리더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사회생활도 잘 하면서 뭔가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거리를 조금 건강하게 둘 줄 아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너무 교회 깊숙이 안 들어오고 분명 사역도 해요. 사역도 하고 섬김도 하는데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예전에는 진짜 그냥 다 해줄 것처럼, 리더들 성격도 뭐 물론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리더들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네 옆에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 고민 있으면 얘기해. 맞아, 밤에 맞아. 언제라도 부르면 내가 나갈게,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나 그날은 바빠, 대신에 이런 날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때? 뭐 이렇게 다음을 제안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 돼도 내가 다음에 너랑 만날 의지가 있고 나는 그런 의향이 있어 라고 밝혀주는?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좋다. 예전의 리더와는 다른 느낌인데 훨씬 더 건강한 네, 느낌이. 자기도 뭔가 지키면서 관계 안에서 그거를 소홀하지 않게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리더들이 조금씩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보이는 장면들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들으셨죠, 전사님? 새벽에 나오라고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일단 저도 비슷한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초반에 뭐 멘티들이 처음에는 뭐 20, 30명 이러다가 100명 넘어가니까 새벽에 전화 오는 게 거의 매일인 거야. 그때는 뭐 면접을 봐서 뭐 이제 수업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거르는 단계도 없었을 때니까 거의 다 한 절반 이상이 마음이 다친 애들, 교회에서 뭐 상처받은 애들, 그리고 부모님한테 학대당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모여서 비전 스쿨을 하고 있으니 거의 상담이 한 80%였거든요. 수업보다.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2시 전화 끝나고 새벽 3시에 다시 전화 시작하고 새벽 4시에 시작하고. 와. 그래서 진짜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전화비가 한 40만씩 나왔었어 그때. 대박. 그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는 것 같아. 그런 시기가 다 있구나, 사학자들도. 그럼 혹시 저희 첫 번째 주제 연결선인데 유지해야 되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통분모처럼? 네. 공통분모. 저는 약간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생활도 공동체잖아, 조직이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조금 이타성이랑 조금 다른 의미에서 협업하고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건 유지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 크리스찬이야. 이런 거랑은 별개로 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말이라는 게 언어가 저는 그러니까 잘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힌다, 받아들여진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저희들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의 말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귀담아 듣잖아요. 네. 그런데 실력이 없고 무언가 하나 저 친구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 이야기에 좋은 이야기라도 사실 귀담아 듣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습관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참 이게 리더들만이 하는 이런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 챙기고 막 이런 건데 그쵸. 이거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회에서는 정말 좀 메말라 있다 그래야 되나?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안 다가가더라고. 그치. 네, 근데 그거를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서 인간적인 측면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는 것까지는 뭔가 신앙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먼저 다가가 주는 거. 근데 요즘은 진짜 내가 이렇게 친해지면 나한테 뭐가 도움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관계를 시작할 때. 그래서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야? 나는 이걸 줄 수 있어. 서로 이득되니까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요즘에 조직 관리학을 좀 공부하다가 그 강의를 나가보면은 진짜로 이해타산적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좀 있으면 이제 경쟁자가 돼야 되니까 또 그치. 멀어져야 되는 시기는 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거를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런 상황과 별개로 인간적인 먼저 다가가는 모습은 신앙인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먼저 말 붙일 수 있고 누구라도 친해질 수 있는 성품 정도는 갖추는 게 이제 신앙인들이 인격적으로 갖춰야 되는 뭐 소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좋다. 서른님은 저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본인이 질문 만들어놓고 지금 더 질문이 깊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더 고민이 되고 머릿속에서 있어. 생각과 고민들이 막 음. 풍선처럼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 네. 존재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먼저 다가가는 거랑 조금 비슷한데 확실히 요즘은 아이들부터도 그렇게 요즘 제가 약간 충격받았던 게 옛날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도 그래도 잘 지내야지라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너가 먼저 다가가고 화해하고 잘 지내야지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인데 요즘은 굳이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같이 지내게 하지 마요 이렇게 교육을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거에 약간 뭐 부모님이? 아니면 아니 뭔가 유아 교육에서? 그래서 저게 맞는 건가 뭐가 맞는 건가 약간 그런 고민이 생겼는데 그거에서 출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연장선상으로 아이들부터도 뭔가 아까 말했던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요즘의 인간관계가. 그래서 약간 그런 조금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관계에서는 내가 이득을 얻을 때도 있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게 계속 그치.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가 쌓여가고 깊어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것과 좀 연장선상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막 큰 데미지와 어떤 감정적인 소비가 아니라 정말 약간의 먼저 용기를 낸다거나 조금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소한 손해를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좋다. 사소한 손해를 감수하는 거. 근데 사실 멀리 보면 그게 더 관계적으로는 이제 주고받는 경우가 생기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나한테 관계적으로 좋을 텐데 이렇게 나는 마이너스 1%도 손해 안 볼 거야 이런 주의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아까 말한 것대로 되게 이해타산적인 사람들로만 인간관계가 구성이 되겠죠. 그쵸. 참 여기까지만 들어도 진짜 어렵다. 진짜 최대의 난제인 것 같아요. 관계는. 근데 좀 이것도 큰 맥락 중에 하나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네. 사람들의 성품도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1인 가구스럽게 그렇다. 다 변하고 네. 비혼주의자가 많이 늘어나고 맞아. 하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한 20-30년 사이에도 되게 많은 인간상이 변해가는 것 같아. 그쵸. 그러네. 그 초등학교 때 그 순수했던 모습의 어른들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치. 지금은 훨씬 더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어서 맞아.
아, 이게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네요. 맞아. 지금 여러분께서는 튼튼한 신앙 위에 남다른 실력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솔직 담백한 지식 토크,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길 실크로드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직장 내에서 관계로 되게 힘들어서 이직을 결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맞아. 그런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옮기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는 거를 존중해야 되고 그런 선택을 하는데 용기를 심어줘야 되겠지만 뭔가 어떤 부분들은 내가 감수하고 감내하고 그걸 이겨내야 될 부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문제로 힘들 때 그래서 이직을 고민을 할 때 뭔가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 이직한다는 것까지는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이직을 고민하는. 네.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는 보면 옮기는 게 자기한테 손해거든. 그죠? 보통은 사람 때문에 옮겼을 때는 내 커리어는 아무 문제도 없고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한데 사람이 그치.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경우는 비슷한 회사를 또 다시 들어가는 케이스가 생기고. 맞아. 근데 사실은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성격이나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사내 정치를 너무 잘해. 이게 문제야. 이게 회사에서 신임을 없는 사람인 거야, 한마디로. 근데 이 사람이 잘릴 리는 없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내 편을 만들든지 내가 딴 데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뭐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경우를 되게 많이 겪었던 타입인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을. 신념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 정직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뭐 그리고 부당한 거 못 참겠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막 설득시키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회사에서 이 사람을 시켜서 얘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제 괴롭힘이 시작됐는데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을 내 편 만들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실무자를. 근데 그 단계까지 갈 때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이 악물고 참았던 거죠. 근데 저라도 만약에 그때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은 다른 쪽 이직했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근데 대안도 없었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자. 근데 이 사람이 못하는 걸 도와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에서 되게 중책 회의 같은 데 들어가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 수준은 한 5까지 올라와 있어요. 내가 진짜 이제 주경야독을 해가지고 한 8, 9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여분을 3, 4 정도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게 뭐 그 중책회의 지금 1분기 1, 4분기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자료 정리하는 거는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한 일주일 전에 주는 거야. 그럼 자기가 필요했던 자료인데 내가 미리 다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오니까 좀 예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는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일단 받아. 근데 퉁명스럽게 처음에는 고마워 이렇게 하더니 다음번 이제 2, 4분기 됐을 때 슬쩍 기대하는 거예요. 또 없어? 또 없어 이렇게. 그때는 이제 좀 밥 한 끼 사줄게 이렇게 되고 3, 4분기 정도 되니까 이거 만들 때 나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되고 4,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회의 들어와라 가 된 거야. 그리고 4, 4분기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윤대리가 대신한 거다를 다 안목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그러면 이 회의를 그냥 거쳐서 하지 말고 다음번 내년 1, 4분기 발표부터는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팀장으로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반 걸리는 거야. 근데 1년 반 동안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당하는 괴롭힘은 다 감수해야 되고 앞에서는 이제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고 집에 가서 울고. 그러니까 이게 1년 반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독종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약간 뭔가 멘토님의 경우는 정말 잘 성공한 케이스인 맞아. 것 같아요. 대다수는 사실 그러니까 멘토님의 위치보다 더 낮은 완전 신입일 때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치. 그런 가불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하게 대우를 하거나 뭔가 그런 정서적인 괴롭힘에 업무까지 더해지니까 사실 이거를 내가 실력으로 키워서 막 밟아버려야지 이렇게 결심하기까지도 너무 먼 산인 거죠. 밟아버려야지. 내가 너를 이겨내리라 막 이렇게 하기가 사실 너무 그치. 까마득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정말 딱 진짜 보통은 두 가지인 것 같은 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선택?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 극단적인 아, 진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차선으로 이직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이 다치는 거지. 그런 일 때문에 자존감도 무너지고 네네네 그치. 맞아요. 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게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말하니까.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그런 곳에서 그 모든 시간에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뱀처럼 지혜로운 클래스를 좀 들어야 돼. 이게 너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지혜로운 거 하고 그걸 살짝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좀 센스처럼 필요한데 이게 너무 전공법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그런 거 배웠던 것이 너무 이제 어디서 좀 배울 수 있나요? 비전스쿨에서.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되게 순수한 거지. 맞아요. 나는 그 정도로 순수하지가 않아서. 근데 저는 요즘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타이틀 자체가 사회생활 연습실이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본다기보다 제 경우를 계속 되짚어 볼 때가 되게 많은데 뭔가 거기서도 이제 많이 하는 고민들일 것 같아요. 거기에 오는 친구들도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들이 고민이 되는 게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바리스타 할 때도 막 주일날 제가 교회 가고 싶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선배 바리스타가 옆에 와가지고 야 오늘 성탄절인데 너 여기 왜 있냐? 막 교회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까는 거야 그렇게? 네네 못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일이 이렇게 잡혀서 못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봐서는 귀여운 장난으로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너무 화가 나는 그치. 거예요. 그런 맞아. 것들도 저는 이렇게 막 하나부터 칠 수 있다면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일단은 자기 상황을 좀 직면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상황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봤다고 했을 때 물론 주관적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겠지만 자기 상황을 다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참는 게 더 유리한가 아니면 이거를 다 버리고 나가서 내가 그래도 좀 더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 스텝을 차라리 준비하는 게 나은가 이런 뭔가 상황에 대한 그 지금 체감도라든지 뭔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뭐 수치화를 해본다든지 뭔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제일 처음에 필요하지 않나. 무턱대고 진짜 이직할 거야 딱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물론 그것도 예상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서 최소한 그래 한 달밖에 못 버틸 것 같아 라던가 그래도 1년은 내가 해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최소한 뭐 아니면 정말 6개월이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면 옮겨서 뭔가 다른 곳을 옮길 준비도 사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써먹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뭔가 일단은 내 상태를 제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또 비슷한 얘기로 심리학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연극 치료라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마음의 상처가 되게 깊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마음의 기울기가 조금 약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한 100가지 정도를 쓰라고 그러고 그 중에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어떨 때 당신의 마음이 가장 아프냐 뭐가 가장 분노하냐 이걸 다 물어보고
그걸 토대로 연극 배우 전문 배우 치료하시는 분이 그 상황을 연기 그대로 해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제 다른 사람 지켜보는 상황에서 연극인데 막 사람이 울어. 너무 아픈 상황이 또 생기니까. 근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게끔 자꾸 무뎌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성품 훈련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학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마음의 그릇이 더 커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진짜 화날 만한데 너는 화를 잘 안 내네. 참는 게 아니라 진짜 화 안 나는 거.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훈련, 그리고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릇을 키우는 훈련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거를 그냥 괜찮아 위로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훈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연극치료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막 제일 끝에까지 밀어붙여서 화나게 하고, 그 다음에 살짝 뒷걸음질 쳐줘서 강도를 약하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끌려 나오게끔. 그래서 주사위에서 공기 빼듯이 그렇게 딱 딸려 나오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0, 가까이 상태의 내 모습이 아,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과정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보니까 되게 롱텀이야. 네, 마라톤 아니구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길게 하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교회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네, 저는 그거랑 조금은 다르지만 비느자 기법이라는 거를 집단 상담할 때 실습으로 이렇게 그 수업 안에서 하는 짧은 간이 실습으로 해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털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비느자 기법이라는 게 정말 그냥 비어있는 의자 하나를 놓고 내가 생각하는 말하고 싶은 대상 혹은 나와 관계가 틀어진 대상을 이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뭔가 그 상황을 다시 이렇게 그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대상에게 다시 던지는 거죠. 혹은 반대로 그 대상이 내 뒤에 서 있고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한 다음에 그때의 말을 다시 하게끔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 것 같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미 많이 이야기했던 상황들을 가지고 재현을 했던 거라 좀 가벼웠던 것 같은데, 저한테 체감 난이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말할 당시 좀 어렵기도 했고 무겁고 그렇게 느껴지다가도 하고 나서 다시 후련함과 뭔가 정리되는 기분들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일쌤은 약간 저도 그 멘토님이랑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약간 되게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쩔 수 없이, 왜 저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조직에서나 사실은 다 소위 말하는 또라이는 다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 그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성숙되어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숙된다라는 게 되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파트가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환경이나 사람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건 결국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문제가 되던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게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상황이 생겨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숙됨에 대한 과정은 진짜 조금 아픔일지라도 조금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좀 겪어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아닐까. 그런 조금 과정들을 조금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게 좀 이제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 이게 성품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에서 하는 게 있어서 저도 몇 번 들어보러 갔거든요. 그냥 참여자인 것처럼 가서 들어봤는데, 이게 너무 조금 성경적 가치관 기반으로 성품교육을 하다 보니까 성경 인물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성품을 분석하고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되게 실제적인 인간적인 성품의 성숙을 얘기하는 건데 좀 맥락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성품이 성숙하려면 뭘 하면 되냐 했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렵죠. 그래서 그치.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연구들이 기독교 내에서 아직 많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우리의 약점이지 않을까? 맞아. 차라리 이런 부분은 신천지처럼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겠다 이렇게 하는 종교가 훨씬 더 훨씬 더 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종교인이구나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어려워. 맞아. 쉽지 않은 것 같아 진짜.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그 직장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뭐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런 번아웃을 자주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런 번아웃이 왔을 때 금방 또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빠져서 우울감까지 같이 가지게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연관 질문으로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걸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힘들고 지쳤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난 뭘 했어 라고 하는데 뭐 핸드폰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대부분 이런데 그 이후에 또 회복된 것 같냐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 죄책감이 들죠. 그래서 맞아.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걸까라는 연관 질문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멘탈 관리 방법과 잘 치는 방법.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소희님 준비한 거. 저는 사실 이 밑에 있는 연관 질문에 엄청 계속 눈이 갔었거든요. 음. 배울 거나 할 거 많은 초년생도 워라밸을 가능한지 저는 학원으로 할 수 있는데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키즈에 나와서 어떤 국제 변호사, 미국인 국제 변호사님이 미국 사회 초년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통쾌했어요. 왜? 왜요? 주말에도 일해야지. 자기 실력을 키우려면 일해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저거지. 미드에서 보는 우리가 그런 생활이 다가 아니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꿈꾸는 것과 실제는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치.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정말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번아웃이 되고 그게 회복이 더 느려지게 되는가. 일상으로 그럼 정말 일상을 해내기 어려운 정도까지 다다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그 틈새에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말 진짜 그런 쉬는 시간도 쪼개고 휴식 시간도 쪼개고 사람들 만나고 싶은 것도 쪼개서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투리 시간에 조금 더 멍 때리길 자주 한다던가 내 스위치를 오프해주는 노력들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려면 사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게 먼저가 돼야겠지만 자기가 이걸 할 때는 생각이 깊어지지 않아 라는 거를 한두 가지만 사실 찾아놔도 하루에 대여섯 가지까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 동안 해낼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 들이지 않고 정말 그냥 멍을 때린다던가 아니면 정말 진짜 그냥 유튜브에서 명상 그런 뭐 하나 영상 틀어가지고 그 명상 한 코스 정도만 딱 따라서 마음을 가다듬는다던가 그런 되게 에너지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3-4가지 정도만 자기 갖고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균형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약간 갑자기 명상 얘기가 나서 그런데 그 신앙 크리스찬들 중에 네. 명상을 약간 이단시 여기는 친구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요가도. 맞아. 그걸 하면 뭔가 약간 네. 우상을 성기는 것 맞아요. 같고 그렇게 여기는 친구들이 되게 은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 따져 가보면 뭐 불교? 네네. 힌두교 뭐 이런 네.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네네. 사상 자체는 거기서 온 게 많은데 요새는 강사님들도 자기 종교적인 그런 음악으로 BGM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거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접목하느냐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치면 뭐 교회에서 드론도 못 치지. 드론도 그 락이라든 다른 거고 맞아. 락은 그쵸. 사탄 음악인데 사단의 음악. 그 드론 치면 안 되지. 맞아요. 자 그럼 또 네. 멘탈 관리와 잘 쉬는 방법. 아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음. 진짜 저도 이제 비전 스쿨 들으면서 왜 저희도 수업 커리큘럼에 이런 맞아요. 휴식과 충전에 대한 파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처음 뭐 지금도 사실은 찾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힐링이 된다는 데이터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대부분은 다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영상 보기나 잠자거나 맞아. 뭐 수다 떨거나 이게 되게 약간 막연한 약간 그 생각인 것 같거든요. 난 이런 거 할 때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지 정말로 내가 이런 걸 할 때 내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구나 라는 데이터가 없어서 정말 진짜 메타인지에 대한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과정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실 진짜로 많은 활동을 해봐야 된다가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익숙한 행동만 하잖아요. 맞아요. 뭐 영화 보기, 뭐 노래방 가기, 그러니까 해봤던 거. 근데 사실 안 해봤던 걸 해봐야 사실은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낯선 행동에 대해서 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실제로 좀 뭔가를 해보면서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 네. 너무 좋다.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리가 있어야 된다. OME의 일과나 그렇죠. 관계화나. 곧 공부하나가 나옵니다. 멘토링 수업 듣는 것 같다. 참 이거를 저도 많이 성찰을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 다른 책이지만 한 4-5번째 책으로 그 열심과 쉼이라는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우리가 멘탈 관리와 사실 쉼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은 다르지만 같은 걸 묻고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역할과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것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뭔가를 안 해도 되고 지금 내가 뭐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뭐 아들로서 해야 될 거 그것을 떠나보내고 온전한 나로 있는 시간 보내는 거는 회복인 거예요.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편히 쉴 수 있다. 그래서 제로 상태에서 0까지 올라가는 회복의 단계를 말한다면은 조금 어려운 거는 0에서 플러스로 가는 충전의 단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대열쌤이 방금 말씀하셨던 탐색을 통해서 찾아서 나한테 정착시켜 놔서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정리도 안 돼 있고 내 걸로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필요할 때 어떻게 불러와야 되는지를 이렇게 소환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모르면 충전은 안 되는 거죠. 이 충전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가 분명히 쉬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쉬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니까 나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꿈꿨던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상태. 그래서 예전에 없던 자아 효능감이 올라가야 돼요. 그 회복은 자존감을 올리는 단계라면은 자존감은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잘 쉬면 야금야금 의식주 상태만 평범한 상태로 올라가도 맞아요.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아 효능감은 좀 달라요. 내가 이렇게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거 하면 내가 앞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실 것 같다. 이런 마음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자아 효능감은 좀 충전에 대한 개념이라서 이 회복과 충전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메타인지로 알고 있는 거 이게 정말로 좋은 멘탈 관리죠. 그래서 이걸 스스로 잘 몰라요 보통은.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기록도 해보고 또 기록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기록을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썼던 거를 계속 노려보면서 또 이래저래 비틀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확장되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때 가장 많이 알려주고 싶은 게 회복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역할이나 의무가 벗어던졌을 때 쉽게 말하면 퇴사했을 때 네. 알바 잘렸을 때 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진짜로. 맞아요. 피부 좋아지고 막 이제 건강이 되찾아지니까 얼굴에 빛이 달라지죠. 그거는 이제 그 의무만 삭제하면 되는데 네. 그 이후의 거 자아 효능감 파트는 훈련이 돼야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구나.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더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아는 단계까지 훈련하는 게 기록과 성찰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얘기 들으면서 이 부분은 또 같이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는 게 꼭 육체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 대체로 다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체력이 지금 안 되는 건지 정서 상태가 안 되는 건지 정말 그렇지. 아니면 어떤 자존감이나 뭐 이렇게 멘탈이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채워야 되는 건지 그게 비율이 사실 다를 수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사실 방법도 조금 더 다르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으면 지금 그냥 잠을 취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나는 지금 몸이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맞아. 지금 알고 있는 그냥 뭉뚱그린 그것들을 좀 쪼개는 연습들도 평소에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쉴 때 마음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어. 불안해하지 않고. 쉬면서도 괴로워해.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 휴식 시간, 회복의 시간을 좀 명명해놓고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이제 내가 처음에는 뭐 1시간만 보자 해서 8시간 유튜브 봤잖아요. 그러면 너무 다음날에 괴로워. 마음이 맞아요. 힘들고 나는 뭔가 이렇게 돼버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뭔가 또 일이 밀려요, 실제로. 맞아. 안 했으니까. 일이 밀리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또 괴로우니까 다시 유튜브를 키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 아예 차라리 1시간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1시간 30분 알람 맞춰놓고 마음 편히 보고 알람 울리면 바로 해야 될 것을 하러 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 누구나 휴식이 필요하고 누구나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예 내 인생에서 없애야지 나는 오로지 열심히만 살 거야 이건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명명해서 정확하게 쉬는 시간이니까 마음 편히 놀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만 잘 설계해 가지고 요렇게 하니까 내가 이 단계를 밟으니 다시 뭔가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단계까지 전환이 되더라.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대부분 모르죠.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게으름하고 휴식의 경계선을 모르겠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난 분명히 휴식하기 위해서 쉬었는데 어느 순간 게으름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 경계선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뭔가가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사실은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했던 기록과 성찰에 대한 개념이죠.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맞습니다. 청년부 매주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맞아. 멘토님 질문이 있는데요. 응. 그 휴식에는 그러니까 회복하는 단계와 충전하는 단계로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회복하는 단계에서는 역할을 벗어나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잠깐 예시로 퇴사하고 잘리고 이랬을 때 실제로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매번 퇴사 사표를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뭔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아예 사표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역할을 벗어나는 게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역할을 이제 벗어 던진다는 표현이 아예 그 역할에서 벗어난다는 개념보다는 스위치를 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멘토님은 실제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말 그대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죠.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이때는 아버지도 아니고 멘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거죠. 오로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공간적인 조건과 시간적인 조건과 뭐 필요하면 뭐 게임기라도 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작업을 역할을 벗어던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한 번 뭐 퇴사했다가 내가 다시 원한다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저녁마다 혹은 주말마다 내가 스스로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회복이 될 거다. 그런 말이고 아까 말했던 뭐 퇴사나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쉬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스위치를 조율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게 초반부터 자기가 스스로 조율하는 단계는 잘 없는 것 같고 방전돼서 꺼지잖아요. 그치. 그렇게 꺼지거나 맞아. 아니면 우연찮게 다른 사람이 놀러 가자 해서 같이 나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스위치가 자기도 맞아. 원하지 않았지만 꺼지는 단계가 있는 거죠. 남이 꺼줄 때.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스위치라고 표현했던 게 아마 그 멘탈의 집중도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랑 이걸 아예 텐션을 놓아야 될 때랑 스스로 이제 이것도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이게 안 된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지금 되게 많은 상담의 내용들이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일 생각이 난다. 맞아요. 맞아. 불면증이 그렇게 많아요. 맞아, 요새. 맞아. 그래서 뭐 진짜. 쉬려고 앉았는데 자꾸 뭐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맞아. 지금 조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열심히 그 패널을 돌아가게 됐는데 심해 패널이 돌아가지 않아서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단계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전 불면증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축복이다 진짜. 진짜 잘 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단계지만 그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면 우리가 열심을 낼 때도 쉼을 낼 때도 이게 속도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에 이렇게 누웠는데도 뇌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람의 하루 일과를 쫓아가 보면 좀 과하게 몰입해서 자기의 스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갈아놓고 있어요. 그런 기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이게 안 멈춰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야금야금 속도를 올려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해도 내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 열심히 나의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한 번 삐쭉 올라가는 단계 생기거든요. 뭔가 삘 받아가지고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못 참는 거야. 너무 잘 돼서. 그래서 그때 삐쭉 한번 올라가서 이 과부하될 정도로 엔진을 돌리고 나면 이게 느려질 때도 속도가 걸리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그때 느려질 때까지는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 열심을 자꾸 유지하고 싶은데 근데 신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쉬어야 될 때가 이미 와버렸고 그러니까 뇌는 돌아가고 있고 몸은 쉬고 싶은 단계가 불면증이거든요. 저도 이거를 막 이제 상담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자문을 구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뇌가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몸은 쉬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평소에 우리 몸에 없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게 불면증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뇌의 균형하고 몸의 균형이 항상 똑같아야 신체가 올바르게 흘러가는데 뇌는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고 뇌는 자꾸 쉬려고 그러고 이게 혼란이 생기니까 평소에는 몸에 생성되지 않았던 호르몬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게 생기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사람을 잘 못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밸런싱 잡는 과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치료를. 그래서 뭐 잘 된다고 2, 3일 달리는 거는 절대 안 된다. 맞아요. 또 쉴 때도 너무 그렇게 막 쉬면 안 된다. 그래서 늘 하지만 이 균형점 언저리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제 실력인 것 같아. 적당하게 자꾸 야금야금 잘해지는 거. 말로는 너무 간단한데 진짜 어려운 단계인 거. 맞아요. 맞아요. 또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다 한 것 같은데?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관계에 관련된 질문은 다 했고요. 다 또 하나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이거는 결이 다음번에 다르긴 하네요. 아껴 놓으시네 또. 네. 팁 조금 팁 결이 해드리겠습니다. 달라가지고. 근데 참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좀 학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요. 맞아요. 그죠? 뭐 이게 실현되려면 개인적인 성숙도도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교회의 도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약간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게 뭔가 예전에는 저희 때는 뭔가 약간 다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채찍질도 먹히는 세대였던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갈아엎더라도 열심히 해! 이러면 열심히 하는 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악영향으로 나타나버린 거 아닌가라고 싶을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면서도 요즘 청년들이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느낄 때 체감 난이도보다 더 약한 수치에서 힘들어 한다고 느껴지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 도움이었던 게 그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아닌 것 같은 간섭이라고. 네네 느껴지는 때가 있으니까 그거를 더 잘게 쪼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더 자잘하게 쪼개서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고민은 많이 해요. 혹시나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많은 것들 훈련해서 이제 그 단계를 지나온 사람이다 네네네. 보니까 겨우 이걸로 힘들다고? 아. 약간 이런 맞아요. 맥락이 들킬까봐 되게 조심스러워요. 맞아요. 그 진짜- 속마음으로는 그런 생각 진짜 들 때 있거든요. 진짜 이런 경우 있어요.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 하겠대요. 음. 아무 문제가 없거든. 오로지 날씨 때문에 날씨 때문에. 하루를 망쳤다. 그래서 근데 날씨는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 그러면 날씨에 대한 내 관점을 바꿔봐야 되는 건데 내가 날씨는 조정할 수 없고 비가 오면 나는 우울해진다. 이 두 가지 명제는 변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다까지 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는 훈련을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출발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구나. 근데 또 이걸 말하면 또 지금 흔히 말하는 꼰대 취급받을까봐 그냥 침묵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도움이 진짜 필요한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좀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접점이 생겨야 이게 뭐 상담이든 교육이든 뭔가 일어나는 네, 건데 맞아요. 한쪽에 너무 열의가 있으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결국은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안다고 그래서 무작정 도와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때가 있는 것 같아. 맞아. 비전 스쿨이든 경제 스쿨이든 때가 돼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지. 억지로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해봤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제 스펙트럼이 되게 넓었네요. 중간중간 껴들고 싶은 추가 질문들이 있었는데 참았어요. 나도 참았어. 그래도 참 좋다. 이렇게 맞아. 창문 너머로 한강의 이 구름과 나무를 보면서 비록 주차장이지만 많은 차들이 있네요. 보면서 차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빨리 오늘은 이렇게까지 실크로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 녹음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한강 구경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앙도 있고 실력도 있는 둘 다 잘해내는 크리스천이 되어보자.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길 실크로드는 청춘 크리스천들의 고민들을 솔직 담백하게 나눠보는 신개념 지식 토크 방송입니다. www.mentoringlab.com으로 카페를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